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년 법무사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 목적이 당연히 그 면책이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쉽게 또 면책을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파산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그러고도 갚지 못하는 빚은 탕감을 해달라고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재산은 쏙 빼서 숨겨놓고 빚만 탕감해달라. 이건 정말 나쁜 행위이죠. 네. 그래서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첫 번째 1번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이 재산 은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재산 은닉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지 좀 떠오르시는 게 또 있을까요? 보통 좀 마음을 나쁘게 먹고 네.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네.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 판례들을 보면 이 명의를 돌려놓아서 문제가 돼서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뭐 재산하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뭐 내 자녀라든가 친인척 명의로 돌려놨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면책 불허가를 받았다는 판례들도 있고요. 자동차의 명의를 돌려놓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하거나 이랬다가 문제가 돼서 면책 불허가를 받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말고 또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뭐 보험. 그렇죠. 제일 흔하게 명의전 문제가 되는 게 보험, 계약자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도 해약을 하면 나오는 돈 아니면 만기가 됐을 때 돈이 나오잖아요. 이 해약 환급금,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재산인 거죠. 근데 이 해약 환급금, 만기 환급금은 보험 계약자한테 지급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 계약자를 바꿨다는 얘기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명의가 바뀐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재산 은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를 바꿔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바꾸고 오시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에서 지역별로 일정 금액은 다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있어도 채권자가 심지어 압류도 못 들어와요. 파산을 진행하실 때도 이게 재산으로 잡질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보호받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또 명의를 돌려놓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불허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불허가까지는 이런 경우 가지는 않지만 괜히 문제를 만들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무사님, 이렇게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방법 말고 네네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재산 은닉을 하시는 분도 있나요? 예, 이 통장 내역을 검토하다가 걸려서 문제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통장에 있던 돈을 이체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송금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재산 은닉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내가 정상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내 통장에 있던 돈을 자녀 명의 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그냥 이체해서 숨겼다. 이것도 당연히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특히 통장 내역은 어떤 서류보다 꼼꼼히 다 체크하시기 때문에 100%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 미리 이렇게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시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법무사님, 그 돈을 숨긴 것 말고 네. 다른 이유로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네네네. 그럼 문제가 됐던 경우 있지 않을까요? 설마 이것까지 걸릴까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주식.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법원에 얘기하지 않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돼서 면책 불허가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인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설마 이런 것도 걸릴까 싶지만 그만큼 꼼꼼히 조사가 들어가서 걸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들도 내 건데 명의를 돌려놓고 계시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재산 은닉으로 네. 이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를 받는 경우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판례 중에 이 네.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다른 게 하나 있을까요? 예, 재산 은닉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것도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네. 사업자 명의를 또 돌려놓은 것도 재산 은닉으로 보세요. 내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뭐 금융기관 빚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사업자를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뭐 자식들 명의로 아니면 장모님 명의로
이렇게 주변 지인들 명의로 계속 영유하는 경우에 이것도 재산 은닉으로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관련한 판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런 예처럼 재산 네. 은닉을 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이렇게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재량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재량으로 면책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재량으로 면책을 해줄 수도 있다.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그래서 재량 면책입니다. 근데 이 재량 면책이 대부분은 돈을 받고 해주세요. 문제가 되는 그 행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을 하시고 네네. 그 중에서 일정 금액 그 금액 일부를 환수를 하시고 그 받은 돈을 채권자들한테 배상까지 끝낸 다음에 면책을 해주는 절차로 진행이 많이 되세요. 재량 면책 받으시는 경우들도 흔하게 많이 있으시니까요. 예, 내가 재량 면책으로 갈 수 있는지 재량 면책으로 가는 경우에 얼마 정도 돈을 환수를 당하게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내가 그 돈을 내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파산 면책을 신청하셔서 나머지 채무들을 다 탕감 받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